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뉴스 강재현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리플 코인인데요. 오늘 날짜 고가 730원, 현재 가격은 72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근 연준의 금리 스탠스도 방향이 엇갈리고 있는 부분에 따른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부분인데요. 코인 시장은 나스닥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주는 만큼 나스닥이 하락폭을 가져감에 따라 우리 시장도 그 영향을 받아준 부분이었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과 전체적인 시장이 소폭 반등력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날짜 기사를 통해 보시면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는 바이든 암호화폐 문외한이며 나는 열린 마음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수용하겠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암호화폐에 대한 적대감을 멈추고 수용할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암호화폐가 무엇인지도 모른다. 암호화폐를 좋아한다면 나에게 투표하는 것이 낫다라고 발언을 한 건데요. 지금 이제 반감기에 도래했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서 시장에는 이렇게 새로운 신규 유입자들이 훨씬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신규 투자자들은 지금 비트코인이 1억 원을 돌파하자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시각이 달라졌다라는 건데요. 그에 따른 신규 유입자들 증가로 인해서 이러한 투심을 가져가겠다라는 발언입니다. 그에 따라서 시장은 지금 이러한 트럼프 공화당이 승리를 이뤄낸다면 우리 암호화폐 시장이 헐황을 뗄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현재 SEC와 리플이 계속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도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는 누가 앉혔죠? 바이든이 앉혔습니다. 바이든이 앉히면서 이런 규제 방식을 이어왔던 부분이었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리플이 이 소송 결과에 따라 어떤 움직임이 만들어지게 될 거고 그리고 단기적인 가격 흐름은 어떻게 나와주게 될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영상 시청하기 앞서 그동안의 리플 관련된 자료와 실시간 매매 대응 자료를 발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되십니다. 참여 방법은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모바일 전용 링크와 PC 전용 링크가 각각 준비되어 있는데요. 모바일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첫 번째 모바일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시고 PC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두 번째 PC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십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최근에 리플이 이렇게 7%, 8%가량의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건 SEC와의 소송 종결에 대한 루머가 있었거든요. 바로 지난 5월 6일 날짜로 SEC가 마지막 답변서를 제출하는 날이었습니다. 마지막 답변서 제출과 함께 토레스 판사가 벌금형으로 그칠 것이다 라는 루머가 만들어졌고 그에 따른 리플과 SEC의 소송 종결에 대한 루머가 돌면서 시장은 기대감으로 상승력을 보여줬었다라는 거죠.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다시금 하락 흐름을 만들어내줬던 부분이었고요. 정작 이 소송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기사를 보시면 리플 대 SEC의 클라이막스 구축에 따라 5월 6일 날짜 답변서를 제출했다라고 하는데요. 아래에 보시면 시장 참여자 애슐리 플라스퍼는 5월 6일 우리는 소송 구제 단계에 있는 SEC의 최종 답변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후 우리는 토레스 판사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7월이나 8월, 어쩌면 9월까지도 기다릴 수 있다라고 발언을 한 건데요. 그러면서 SEC의 최종 답변이 나와줬죠. 리플을 20억 달러에 대한 벌금은 징벌적인 벌금, 법 위반에 대한 경고라고 했습니다. 리플이 제안한 1,000만 달러에 대한 벌금은 손바닥을 치는 것과 같다며 리플의 제안은 다른 암호화폐 발행 업체들에게 법을 위반할 유인을 제공하고 투자자들에게 필요 공시를 하지 않도록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SEC는 리플이 법을 다시 위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법정에 보장한 것도 비판했는데요. 리플은 미국의 다양한 국가에서 얻은 라이선스를 근거로 이 주장을 펼쳤지만 SEC는 뉴욕의 식당이 캘리포니아에서 낚시 면허를 받았기 때문에 술 판매 면허가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라고 일축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리플사 최고 법률 책임자인 스튜어트 엘데로티는 X를 통해서 SEC는 미국 밖의 해외 금융 규제 기관이 수행한 암호화폐 라이선싱의 프레임워크를 인정하지 않았다. SEC는 해외 규제 기관들을 낚시 면허 수준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비하했다라며 비판을 했다라는 겁니다. 국제 기관에서 지금 라이선싱을 받고 그 규제 안에서 명확하게 움직이고 있는 리플이 잘못된 면허를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곧 1심 판결이 결정되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1심이 사실심이고 2심과 3심이 법률심인데요. 사실 2심까지도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1심에서 제출됐던 증거 말고는 추가로 다뤄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심 판결이 굉장히 중요한 판례로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1심 판결이 약식 판결에서처럼만 나와준다면 거의 사실상 리플의 승리로 마무리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이제 토레스 판사와 사라 넷번 판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사라 넷번 판사는 이번에 승진을 해서 연방 판사가 되는데요. 그동안 SEC에게 노골적이다 싶을 정도로 SEC에 대한 비판 강도를 높였던 사라 넷번 판사이기 때문에 이번 1심 판결에 대한 결과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이런 SEC의 행보에 따라서 지금 법원 판사뿐만 아니라 로비그룹인 디지털 상공회의소도 비판 성명을 냈죠. 최근 SEC가 또 한 번 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소송 때리기식 규제가 이어지는 모습을 만들어졌습니다. SEC는 로빈후드에게 웰스 노티스를 전달한 바가 있는데요. 잠정적 소송 대상에게 사전 해명을 요구하는 통지서입니다. 즉 소송을 이어가겠다라는 거죠. 디지털 상공회의소는 SEC의 이런 움직임에서 SEC의 조치는 규제 당국의 투자 보호 의무와 상충되며 이 같은 공격적인 방식은 새로운 암호화폐 기업에 해를 끼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계속된 SEC의 규제 방식이 잘못됐다라는 소리가 높여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미국 하원 의원도 SEC는 악덕 규제 기관이다라고 했습니다. X를 통해서 SEC는 집행조치 초기 단계인 이 웰스 노티스를 로빈후드 산하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로빈후드 크립토에 발송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와 공정하고 질서 있는 시장을 조성해야 한다는 권한을 남용했습니다. 게리 겐슬러와 같은 악덕 규제 기관이 혁신을 방해하지 않고 투자자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21세기를 위한 금융혁신 기술 법안이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새로운 것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새로운 법안이 지금 개설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지난 코인베이스와의 소송에서도 판사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존의 SEC의 증권법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것이 우려스러우며 현재의 증권법은 시대에 뒤떨어진다라고 발언을 한 것과 같이 새로운 도구와 새로운 것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소리를 높이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움직임을 밀어볼 때 전반적인 시장의 움직임은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조금 더 승기가 기울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리플도 이러한 영향을 같이 받아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만에 하나 SEC가 이를 굴복하지 않고 항소를 진행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미 대선에서 공화당이 승리를 이끌어낸다면 트럼프가 지금 현재 이 암호화폐 시장에 유권자를 대상으로 표심을 끌어들일 발언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암호화폐 시장의 신규 유입세가 더욱더 늘어날수록 이런 표심은 더욱더 트럼프, 이 공화당 측으로 흘러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 리플 승리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소송도 자연스럽게 소송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시장은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은 겪고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런 과도기에서의 저점 매수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런 과도기에서 규제의 명확성을 정립해 나간다면 시장은 폭발적인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주게 될 겁니다. 리플은 이러한 소송도 이제 어느 정도 막바지에 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점 매수 기회 놓치지 마시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 중동 리스크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로 하방 압력을 크게 받아줬을 때도 이 700원 선을 지금 지켜주면서 움직임을 만들어내줬다라는 건 이 700원 선이 마지막 지지선이다라는 거죠. 여기를 이탈하지 않도록 받쳐주고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다라는 건 지금 현재의 리플 가격은 완벽한 바닥 구간임을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플 소송도 어느 정도 끝자락을 달려가고 있는 만큼 이 저점 매수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이 모든 자료를 무료로 같이 공유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리플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두고두고 매집을 해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매집 자료 같이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단기와 스윙 종목 이렇게 수익을 본 부분으로 다시 한번 우리 리플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매집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의 움직임은 섹터의 움직임에 따라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밈코인에서 AI 그리고
그리고 RWA 중국 코인들이 일제히 상승력을 보여줬던 것과 같이 현재 움직임에서는 다시 AI 종목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상승세를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런 움직임에 따라 우리는 대응을 해 나가셔야 되고 단기적인 수익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이 모든 자료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을 통해서 같이 공유 드리고 있는데요.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모바일 전용 링크와 PC 전용 링크가 각각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바일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첫 번째 모바일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시고 PC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두 번째 PC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십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절대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현재의 리플 가격에서 단기적인 가격 흐름을 말씀드리도록 하면요. 최근 리플의 가격 움직임은 2016년도, 2017년도와 같은 매우 유사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삼각수렴 끝자락을 달려가고 있는 부분이고 해당 저항선을 돌파하게 될 경우 2017년도에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줬던 것과 같이 그러한 가격 움직임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다크 디펜더는 지금 현재의 퍼드에도 불구하고 초기 목표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즉 여기 저항선을 뚫어주게 된다면 단기적인 1.88달러까지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는 우리 리플 완벽한 바닥 구간에 있기 때문에 현재 리플의 가격을 보시면 비트코인 대비 리플의 가격은 3년 새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즉 지금이 절호의 매수 적기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게다가 리플 가격 반등에 강세 돌파구가 마련된 신호가 나타났다라고 하죠. 지금 0.56의 부근에서 저항에 직면해 있습니다. 다시 한번 MACD 차트에서 0.63달러를 목표로 저항선을 돌파하려는 또 다른 시도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라고 했는데요. 해당 여기 MACD 차트에서 지금 여기 강세를 돌파시켜주게 된다라고 하면 지난 시간 하락폭을 만들어내줬던 880원대까지 상승 흐름을 단번에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의 움직임이 변동성을 크게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리플도 그런 영향을 받아가고 있긴 하지만 차트의 움직임에서는 역대 가장 큰 상승 깃발형 패턴을 차근차근 완성시켜 가고 있다라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플은 조만간에 폭발적인 랠리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저점 매수 기회 놓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현재 RSI 지표에서도 지금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바닥 신호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50선까지 돌파를 시켜주면 매수세의 긍정적인 신호가 포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에서 우리는 실시간으로 대응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이러한 실시간 차트 분석과 전반적인 리플 관련된 자료, 그리고 글로벌 거시경제에 대한 영향과 그리고 글로벌 거시경제에 대한 부분, 코인 시장의 동향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해 나가셔야 되는지 그 모든 자료를 같이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되십니다. 참여 방법은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모바일 전용 링크와 PC 전용 링크가 각각 준비되어 있는데요. 모바일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첫 번째 모바일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시고 PC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두 번째 PC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십니다. 그럼 앞으로 시바이누뿐만 아니라 민코인에 대한 상승세도 엄청난데요. 최근 기사를 통해 보시면 솔라나 밈코인이 시장 하락 후 두 자릿수 상승을 달성했다라고 합니다. 하락이 컸던 만큼 회복도 금방 복구를 해줬다라는 걸 의미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밈코인의 시총이 56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이를 모두 솔라나 생태계가 견인했다라고 하죠. 계속된 솔라나의 밈코인의 상승세가 엄청납니다. 다른 밈코인의 상승률을 비교해 봤을 때 도지는 2배, 시바이누는 2.5배, 페페는 5배 이상 상승률을 보여왔는데 솔라나 기반 민코인 도구 위펫은 출시 후 20배나 이상 뛰었다라고 합니다. 솔라나 기반 민코인 보덴코인도 24시간 동안 2800% 급등을 보여줬었고요. 솔라나가 1000%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던 이유가 바로 봉크코인의 강력한 가격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솔라나의 생태계가 확장이 되고 그 트랜잭션 증가로 인한 솔라나가 1000%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왔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솔라나 민코인 사이보그가 출시가 됐고 이로 인해서 급등 가능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이보그 시바의 사전 구매를 통해서 물량을 확보해 나가신다면 도지와 시바이누의 초기 투자자들과 비슷한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2,000에서 5,000%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엄청난 단기 급등세로 지금 2배 이상의 상승력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전에 이런 폭등이 나와주기 전에 물량을 확보해 나가셔야 된다라는 거고, 이는 주피터와 레이디온 같은 탈중앙화 거래소에서만 물량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어떻게 구매를 할 수 있는지, 그 구매 방법과 덱스 거래소에 상장이 됐을 때 폭발적인 움직임에서 어떻게 매도를 하고 빠져나오셔야 되는지도 그 자료까지 모두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되시는데요. 참여 방법은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모바일 전용 링크와 PC 전용 링크가 각각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바일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첫 번째 모바일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시고, PC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두 번째 PC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십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절대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안전한 투자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